자, 18번 문제의 출제 의도를 보면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인물이 누가 등장하느냐라는 거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19번 문항으로 가보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고 했어요. 자, A하고 B가 표시가 되어 있고 A는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B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면 먼저 큰 따옴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라고 이야기했죠. A도 따옴표가 보이고 B도 따옴표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간접 직접 제시를 물어보는 문항이 아니라 이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라는 문항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제가 항상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부터 봐라? 큰 따옴표가 있는지부터 봐라. 큰 따옴표가 없으면 직접 제시예요. 그러면 답이 되게 쉽게 나와.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이런 거 연결되는데 큰 따옴표가 있으면은 간접 제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개가 지금 형태가 같다면 이거는 내용 파악 문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요. 기업부터 시옷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문 안에 기업부터 시옷이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 다음부터 나오네. 누가도 기업, 기업이 300여 년 은자, 이것이 내년 학회 딱 읽어보니까 소재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문맥적 의미를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글의 흐름을 이용하면 얘가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맥적 소재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맥적 의미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1번 문항으로 가서 21번에서 보기에 출제자가 정보를 또 던져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라. 자, 고전 소설 중에서 처지가 무료하거나 평범하여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높은 안목을 지닌 인물이 알아보고 발탁 및 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높은 안목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 발탁 및 후원한대요. 뭐가요?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다는 거지. 자, 이때 주인공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변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이 후원자가 부재, 존재하지 않게 되면 주인공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인공이 이 과정은 뭐예요? 시련의 과정이죠. 이 과정이 바로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고 견문을 넓힘으로써 자질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즉, 뛰어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후원자가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차리는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고, 두 번째,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될 거고, 세 번째, 계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한두 개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주인공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후원자가 등장한다. 자, 이 생각을 하고 지문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설이 낙성대령이라는 제목이 고전 소설이고, 고전 소설은 특히 인물 파악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물이 바뀌어요. 자, 내 아까 읽던 글을 들으니 큰 뜻을 품었음이 분명한데 나를 속이지 마라. 담결에 읊은 것이 무슨 뜻이 있겠소? 말하기 싫으니 가겠소. 일어나 소를 끌고 가려 하자 양재현이 잡아 앉혔다. 자, 양재현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과 양자인 사이에 지금 대화입니다. 근데 비록 어린아이나 예의를 모르는구나. 자, 이제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목동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나이 든 사람이고 너는 나이 어린 아이인데 어찌 그리 버릇없이 구느냐라고 해서 지금 나이를 가지고 유교적 이념으로 지금 윤리를 이야기했어요. 목동이 무슨 예를 알겠소? 너는 내용을 자세히 봐라. 자, 경작이 머리를 헤쳐 쓸고 보니 자, 경작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결국에 목동과 경작과 어린아이는 다 동일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흰옷을 입은 어른이 바로 양자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양자윤은 흰옷을 입은 어른이구나. 자, 머리에 갈건을 쓰고 오른손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채를 잡고 왼손에는 명아지를 만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자,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요. 외양을 묘사를 했고 그래서 이 양자윤이라는 인물이 비범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흰수염이 가슴에 늘어졌는데 골격이 맑아 마치 신성 같았다. 그래서 역시 특별한 능력을 이 양자윤이라는 인물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경작은 마음속으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없었으니 이 사람은 뭔가 있는 늙은이로구나라고 생각하였다. 해서 인물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제가 대인의 기상을 보니 자 여기서 대인은 바로 양자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봉황이 그려진 궁궐의 전과기에 호를 받들 기질이요 구중궁궐의 신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재주와 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이유로 갈건과 평복 차림으로 이리저리 다니십니까? 자 그래서 뛰어난 능력자임을 또 알아보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범한 능력이 딱 보여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너 뛰어난데 그래서 인물의 능력을 알아보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양재윤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 양재윤이죠. 내 말이 우습구나. 뒤늦게 공경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네, 승상 양재윤을 하느냐? 가장 어진 재상이라 들었습니다. 지척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다니 얼굴 보기를 좀 하는구나. 아까 그 말씀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보는 눈은 없지만 평생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너를 보니 결코 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고 지은 글이 틀림없이 뜻이 있는 듯하니 나를 속이지 마라. 그렇게 물어보시니 마음속에 담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작은 3살의 부모를 잃고 유모에게 맡겨졌다가 7살의 유모가 죽자 의지할 데 없어 강해진 머슴이 된 사연을 이루고 자 지금 보면 이 경작이요. 여기서부터 사연을 이루고까지 이 부분 3살부터 여기까지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족상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분묘가 제 부모의 분묘입니다. 경작이 말을 끝내고 눈물을 흘리니 양자연이 슬퍼 탄식할 만합니다. 자, 예로부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영웅호걸이 많다 하나. 너 어찌 너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내 나이 얼마나 되었느냐? 속절없이 14봄을 지내었습니다. 14사람입니다. 14봄을 지내. 하지 많아. 예, 그죠? 약간 이 새끼가 싸가지도 없는 거, 그죠? 말하는 거니까. 자, 내가 너에게 청할 말이 있는데 받아들이겠느냐? 들을 말씀이면 듣고 못 들을 말씀이면 못 듣는 것이지 미리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끼 예의가 그죠? 말이 많아. 네 하면 되죠, 그죠? 자, 다른 일이 아니다. 내가 2 아들과 2 딸을 두었는데 위로 셋은 결혼을 하고 막내만 남았다. 막내 딸의 나이가 14인데 결혼할 때가 되어 제법 아름다우나 현명한 군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제 너와 내 딸이 쌍을 이루게 하려는데 허락할 수 있는. 와, 너와 내 딸이 쌍을 이루게 즉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뭐 하는 거야? 이 양자라는 인물이 바로 후원하는 그죠?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작이 하늘을 보고 크게 웃었다. 어르신의 따님은 재상과 천궁과 같은 소조로 재상의 천 같은 소조로 존귀양이야 끝이 없습니다. 저는 상민집의 종인데 어르신의 말씀이 사실인가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숙녀라면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경작은 양자윤의 사위가 되어 그가 죽자 이제 부재의 상황 우리가 봤던 그가 죽자니까 이제 부재의 상황이 되고 그래서 시련이 나타나겠지 처가에서 쫓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게 되는구나.
주변 인물과 그죠? 거리를 떠돌다 어려운 처지 노인사를 만나 자신이 가진 전부인 은자 300냥을 준 후, 자 지금 어려운 처지 놓인 사람에게요 전부인 은자 300냥을 줘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죠? 뛰어나는 인물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자, 하룻밤 신세를 질 집을 찾게 된다. 서당에 촛불이 휘황하고 누각이 기하여 세상 같지 않았다. 자, 세상 같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거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타나는 이 누각에서 만나는 이 인물은 현실적인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백의노인이 당장에 앉자 백의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맑고 기이하여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다. 경작이다가 계단 가운데서 예를 취하였다. 노인이 팔을 들어 인사하여 말했다. 자, 이 노인은 바로 백의 노인이죠. 그죠? 자, 귀한 손님이 저녁을 못 하셨을 것이니 밥 한 그릇 내온 것이 어떻겠느냐. 경작이 감사히 여겨 말하였다. 붕한 성비가 길을 잘못 들어 귀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대접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인은 작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작은 일에 감사하려 합니까? 그래서 동자를 불러 말하였다. 귀한 손님의 양이 매우 많아 보이니 밥을 한 마를 짓고 반찬을 갖추어 내어오라. 경작이 처음 보내도 내 양이 많은 줄을 아니 슬기로운 어른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데도 내 양이 많은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놀라운 일이지. 자, 이거 동자가 식빵을 가져오는데 과연 말밥이 푸짐하고 산채가 정결하면서도 많았다. 경작이 저물도록 줄였던 까닭에 밥술을 크게 떠서 먹었다. 노인이 말하였다. 양에 차지 못할 터인데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경작이 사양하여 말했다. 주신 밥이 많아서 소생의 넓은 배를 채웠으니 그만하십시오. 그대는 양이 적군요. 나는 젊어서는 이렇게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대가 오늘 큰 적선을 하여 깊이 감동하였소. 이제 적선이라는 것은 도와준 거예요, 남을. 자, 이 흰옷을 입은 노인이 이 경작의 한 행동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경작이 노인장이 이렇듯 신기한 것을 보고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아하지 않았다. 어르신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가난하여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대인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소. 그런데 그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양식 없이 어찌 다니려 하는 것이오. 이처럼 얻어먹으면 못 살겠습니까? 젊은 사람의 말이 사정이 어둡구려. 나는 마침 그대 먹는 양을 알아 대접하였지만 누가 그대 먹는 양을 알겠소. 나는 그대 성명을 알거냐. 그대는 나의 성명을 알아도 부질없으니 말하지 않겠소. 자, 지금 이 노인은 이그 주인공의 특징과 이름까지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대 성명을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대 먹는 양을 알아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 자, 그러는 이렇게 떠도느니 평안히 거처하며 항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무익하오. 낙양 땅 청운사가 평안하고 조용한데 그 절에 중이 의롭고 부유하여 어려운 선비를 많이 대접하였다 하오. 자, 그리로 가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공부를 착실히 하시오. 노자가 없으니 노부가 간단하게만 차려주겠소. 자, 그래서 이 낙양 땅에 있는 청운사로 가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말을 마치고 문득 베개 밑에 돈 네 꾸러미를 내어주었다. 이 정도면 가는 길에 풍족하게 먹을 것이오. 청운사로 가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미래를 암시하고 있어요. 이 노인은 보통 노인네가 지금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알고 있죠. 경작이 살해하는데 노인이 웃음하였다. 300여 냥 은자는 통째로 죽어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도리어 내냥 화폐를 살해하시오.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하였다. 여행의 피로로 노곤할 것이고 본래 잠이 많으니 어서 자고 내일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찾지 마시오. 내일 부어놓은 차를 마시고 가시오. 후일 영화를 이루고 부귀할 것이니 미리 축하하오. 역시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작이 깜짝 놀라 물었다. 어르신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으니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이 그러지 않을 것이니 의심치 마시오. 경작이 의심스러웠지만 여러 날 고생한 탓에 졸음이 몰려와 잠이 들었다. 동방의 밝은 줄을 깨닫지 못하다가 막 일어나 보니 곁에 돈과 차 한 종지와 글이 쓰인 종이 한 장이 있을 따름이었다. 웅장한 누각은 없어지고 편한 바 위에 누워 있었다.
자, 노인의 자취가 없어 신선인가 의심하고 스스로 탄식하면서 종이를 펼쳐보았다. 장인 양공이 사랑스러운 이 상황에 묻힌다. 아, 그 노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장인 양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인 이 병작은 자기의 장인어른을 묻어놨습니다. 이 새끼 봐라, 그쵸? 네. 자, 노부가 세상을 버린 뒤, 세상을 버렸다는 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너희 몸이 항상 괴롭구나. 떠나가는 길에 행랑마저 사람에게 적선하고 밤늦도록 숙소를 찾지 못하여 배가 고픈데도 행랑을 아쉬워하는구나. 마음이 크고 덕이 넓어 사람을 감동케 하니 푸른 하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내 너를 위하여 하늘에 하루 말미를 급하게 구하였다.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고 차를 마시고 빨리 떠나라. 경작이 편지를 읽고 크게 놀라서 슬퍼 눈물을 흘렸다.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했다. 차종지를 거두고 돈을 허리에 찼다. 다음, 뭐야?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옛일을 생각하며, 자, 이 옛일은 바로 이 양자윤과의 그 결혼을 하고 사위가 된 이후에, 그쵸? 그 기억을 이야기하죠. 자, 어젯밤을 떠올리고 슬픔을 금치 못하여 돌 위에 어린 듯이 앉아 있었다. 한바탕 부는 바람에 종이와 차종지가 간되었고 다만 공중에서 어서 가라는 소리만 들렸다. 전기성이 또 나타납니다. 그쵸? 앞에서도 전기성이 나타났죠. 갑자기 누각이 사라지는, 그쵸? 이 전기성인 것은 비현실적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요 기자가 기이하다 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웅 소설에는 이 정기성이 무조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작이 공중을 수건절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항 보니까 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답은 5번인데 노인은 경작이 앞으로 주의할 금기에 대해 미리 알려준 역할을 한다. 자, 주의할 금기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 잘 될 거야.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죠. 금기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거는 언급한 적이 없다. 19번 문항으로 가서 A와 B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1번인데요. A와 달리 B에서는 상대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서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긴데 서로 숨긴 것이 아니라 노인만 숨겼어요. 그렇죠? 노인만 정보를 숨겼고 경작은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번 문항으로 한번 가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을 때 정답은 2번인데 자 니은은 300년 운자였습니다. 양자연이 적선한 자 인물의 환상 속에 등장하여 현실 속의 디귿과 대조는데 환상 속에 지금 등장을 했다라고 있는데 환상 속에 등장한 것은 아니고 실제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환상하고는 관련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문항이 틀렸다. 21번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인데요. 보면 나는 마침 그대 먹는 양을 알아 대접하였지만 누가 그대의 먹는 양을 알겠소 해서 주변과는 달리 후원자만이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다는 설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인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먹는 양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만이 특별한 능력을 알아본다는데 먹는 약이 특별한 능력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먹는 양과 특별한 능력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특별한 능력은 글을 짓는 능력, 글을 짓는 걸 봤을 때 포부가 대단했다라고 초반에 나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먹는 양 가지고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3번은 얼토당토하는 거죠.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자, 없으면은 다음으로 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